지금 여러분 좀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힘 똥줄 탔어요, 진짜. 김건희 공천 개입에 있어서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네, 여기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런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다가 당원 명부를 제공했는데 어느 후보 캠프에서 57만 명의 명부를 명태균한테 넘겼을까?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또 명태균이가 위기에 처하면 아마 불지 않을까요? 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라고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개 여론조사 업체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준석 똥줄 타겠네요. 혀가 좀 길더라고. 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넘긴 거라면은 뭐 여러 가지로 추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이걸 공개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구소는 2021년 10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 당원 총 57만 명에 이르는 명부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 노종면 의원 얘기는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 당원 정보를 진성 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특정 후보에게 제공됐다면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뭘 넘겼느냐?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벌였단 말이죠. 이런 명부들을 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가상 대결을 조사했고 이거를 넘겼다는 거죠. 계약을 했을까요? 공짜로 넘겼을까요? 공짜로 넘겼다는 썰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에게 도움을 주는 바람에 김영선한테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남 창원 의창에다가 공천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재임 중에 이런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공천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임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형사소추가 중단된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가 어렵겠죠.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즉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네. 여론조사가 만약 윤석열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윤석열의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점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의 지난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4개월 남겨두고 멈췄습니다. 4개월 남겨두고 멈췄어요. 왜냐?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3월 10일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당선인 신분이 되고요. 5월 10일에 이제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달 지나서 공소시효는 멈췄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2달 가다가 멈췄기 때문에 4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도 구약을 다 외운다는 그런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윤석열 주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기 중입니다. 퇴임하는 즉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다행히 경찰이 그때 각하를 한번 해줬어요. 처음에 넣은 거는 각하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기각을 한다든지 불송치를 했으면 우리가 고발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각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대선 끝나고 다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나무가 그때까지 잘 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고발하겠어요? 평화나무 말고는 고발할 데가 없어요. 뭐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명태균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국민의힘 당원 명부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자, 명태균은 내가 입만 벌리면 윤석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쪽으로부터 뭔가 당원 명부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요. 홍준표 보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홍준표 대구시장 아닙니까? 정치 브로커 하나 때문에 뭐 이 당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홍준표하고 이 명태균이 거래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승민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자, 문제가 된 이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라고 말씀드렸죠. 대선 경선 기간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들이 대결을 펼칠 때였는데 56만 8천여 명, 즉 57만 명 정도의 명부가 담긴 USB를 지도부는 각 후보 캠프에 넘겼는데 선거운동과 판세 분석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하라 이런 목적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안심번호가 중앙 정치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한국연구소에 어떤 이유로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당 차원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맞춤형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각 후보가 보기 좋게 귀가 솔깃하게 눈이 버뜩 뜨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치권 인사들과 연을 맺어왔고 거기에 더해서 여론조사에 더해서 컨설팅까지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각 후보 캠프에 깊숙하게 인발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대세론을 유포하는데 이 명 씨가 내가 여론조사 업체 또 언론사도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는 데인데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했던 윤석열로서는 명태균의 손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조사는 무상 여론조사일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받고 실시한 게 아니다라는 게 노종면 의원 측의 설명이죠. 여론조사 회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 후보가 무상으로 결과를 받았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두 건인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명태균은 윤석열에게 화약고와도 같은 존재다. 자기 손을 떠난 화약고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안심번호를 확보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돌린 다음 잘 나온 샘플링으로 공표 여론조사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캠프에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게 국민의힘 쪽의 판단 아닙니까? 노종면 의원이 여기에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들이 메시지 발송용으로만 쓴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를 이제 어떤 홍보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이 정보로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연령과 지지 성향이 파악되고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정보가 실제 당원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진행될 때까지도 살아있다면 그 여론조사 회사는 계속 앞으로 또 조사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넘겨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회사 같은 경우에는 RDD라고 하잖아요. RDD. 그냥 마구잡이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결번도 있고 뭐 안 받는 번호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다 걸리는 것. 그것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린 데이터를 갖고 여론조사했다.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갖다 버려야지. 아니 표본 자체가 오염됐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거 봉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흐름 속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규명된다면은 이 사태는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당선 무효까지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 비용 한 400억 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400억? 조금 못 되나? 400억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선거 비용 400억 넘는 돈.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전두환이가 예전에 민정당 때 만들어줬던 중앙당사 그리고 각 시도 당사 다 팔면 400억은 뭐 넘겠다. 하여간 그 당은 치명적인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윤석열이를 전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정통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제가 마음 깊이 느끼고 또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나쁜 짓을 하면요 반드시 응징당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든 그것을 정의를 복원시켜요.